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죠. 남편과 결혼한 동시에 몰상식의 끝판왕인 형님을 만나면서 온순했던 제 성격도 많이 변했었습니다. 지금은 남이 되어버렸지만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남편은 2살 터울의 형이 있는 아들 둘인 집안의 차남입니다. 아주버님의 와이프인 형님은 저보다 6살 어린 사람이었죠. 물론 형님이기에 형님 대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말부터 찍찍하였죠. 내가 형님인 거 알지? 나보다 나이도 6살이나 많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동서는 동서니깐 말 편하게 할게. 라면서 처음 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동서라 하면 존칭은 동서라 하고 존대를 써주는 게 다반사인데 한두 살도 아니고 6살이나 많은 제게 바로 말을 놓는 모습을 보고 순탄치 않은 생활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그러면서 본인은 4년제 대학교를 나왔고 저는 고졸 출신이라면서 가족들 앞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해댔죠. 형님은 제가 고졸인 걸 뻔히 알면서도 동서 몇 학번이지? 라고 사람들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질문에 대답은 해야 했기에 대학교는 가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방통대라도 다녀서 대학교 다녀보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대답했죠. 형님은 방통대 나온다고 뭐 달라지겠어? 동서가 모르나 본데 방통대 나온다고 달라질 거 없대. 들어가긴 쉬워도 졸업하기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대. 책값이나 낭비하지 말고 집안일에나 신경 더 써. 라고 하면서 저를 민망하게 하는 게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형님이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본인이 형한테 말해서 주의시키겠다고 했죠.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워낙 가부장적인 시아버지가 계신 집안이라 그런지 모든 집안일은 여자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집이었습니다. 명절에 모여서도 꼭 여자들이 음식 장만이며 차례 음식하기 바빴고 김장을 하면서 꼭 김치는 해먹었죠. 형님은 예상대로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집에서 해본 적 없다면서 음식 해놓으면 옆에서 주워 먹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동그랑땡 너무 맛있어요. 집에 갈 때도 꼭 싸주세요. 역시 어머니가 이렇게 솜씨가 좋으니깐 그이가 제가 한 건 안 먹으려고 해요. 라고 하면서 온갖 아양을 시어머니에게 떨어대곤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선 애교 철철 넘치고 아부떠는 며느리가 싫지 않으신 눈치였죠. 그러던 형님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친척 동생 결혼식이 있던 날 김장을 하게 되어 늦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저와 달리 아무런 일정 없던 형님은 오지도 않고 아주버님 혼자 오셨더라고요. 아주버님 말에 따르면 형님이 아프다고 했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형수가 어제 집에 안 들어왔다면서 시부모님 걱정시켜드릴까봐 혼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 김장날에 형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댈까 싶었죠. 아주버님은 형님이 뒤늦게 직장 생활을 새로 시작하면서 회사 워크숍을 갔다고 하였습니다. 매년 김장날마다 어찌 이렇게 빠질 생각을 할까 싶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저희 집보다 김치통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주버님을 만나러 나갔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왔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님이 그동안 새로운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다는 거죠. 아주버님은 마음도 여리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선뜻 이혼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남편에게 털어놓더라고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다 했습니다. 저도 아주버님의 이혼에 찬성을 했죠.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이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아버님 생신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몇 년 사이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가지고 계신 재산 증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바로 바람난 형님이었죠. 남편도 당황해 따로 아주버님을 불러 이야기하러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형님이 바람나 이혼할 위기라는 걸 전혀 모르셨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동서 아버님 생신인데 왜 이리 늦었어? 손윗사람인 나보다 일찍 와야 하는 게 예의 아니야? 안 그래요, 어머니? 라면서 훈수를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님 생신이니 언성 높일 수 없는 자리였기에
남편이 아주버님과 들어오자마자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신 아버님을 위해 저염식단으로 음식을 어머님과 준비하였습니다. 형님은 옆에서 동서, 이건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 음식이 간간해야 밥 반찬으로 먹지. 이건 간도 밍밍하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라면서 말했고, 듣고 계신 어머님은 큰애야, 아버지 아픈 거 모르니? 네가 할 거 아니면 잠자코 돕기나 해라. 왜 옆에 와서 훈수야 훈수는? 어머니는 형님을 나무랐죠. 옆에서 어찌나 고소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데 형님은 아버님, 재산증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 집의 장손이 이 사람인데 서방님네랑 똑같이 나눠주실 건 아니시죠? 나중에 아버님 제사상 누가 차릴지 생각하셔야죠. 라면서 식사 분위기 산통 깨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들고 계신 수저를 내려놓으시면서 너는 내 생일날 제사상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니? 너가 어리다고 맨날 봐주기만 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눈치 없는 건 1등이구나. 밥맛 떨어지니 치우잡구나 하면서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때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혼 안 하고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왔는지를요. 바로 아버님의 재산 때문이었다는 걸 눈치챘죠. 아버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남편은 참고 있던 화를 분출했습니다. 바로 형님의 뺨따구를 갈겨버리더라고요. 이게 듣고 있자 하니까 누굴 바보로 아나. 너까지 깨.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엄마 아버지 똑똑히 들으세요. 저 여자 형 버리고 바람나서 지금 이혼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 있는 거 노리고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온 거예요. 한 달 전까지 바람나서 집에 안 들어왔었대요. 바람나서 남편이고 애들까지 버리고 나갔으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재산까지 탐내려고 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너 지금까지 내 마누라한테 한 짓 생각하면 멱다 버리고 싶은데 그동안 형수라고 참아왔던 거야. 알기나 해? 낯짝 두꺼운 거 보니깐 정신 나간 건 분명하고 지금 여기서 너가 이혼 유책 배우자란 거 모르는 건 우리 부모님 뿐이야. 우리 부모님 재산 때문에 너가 이혼 안 하려고 한 거 모를 줄 알아? 하면서 소리를 쳤고 시부모님은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해대셨죠. 그동안 답답했던 묵은 채증이 한 번에 사라지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오해라면서 발뺌했고 호구 같았던 아주버님도 남편의 행동에 동의하면서 부모님이랑 애들 생각해서 참았던 건데 더 이상은 나도 이 여자치가 떨려서 못 살겠어요. 결론은 우리 아버지 재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지? 입이 뚫렸으면 말해봐. 라면서 형님을 윽박질렀습니다. 형님은 당신이 오해야. 아버님 재산을 내가 왜 탐내? 절대 아니야. 하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형님이 말하는 사이 갑자기 형님에게 소금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뿌린 소금이었죠. 재수없는 것,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붙일 생각은 하지도 마. 어디 배운 게 없어서 서방이랑 애들 냅두고 바람을 펴. 어디 가서 내 며느리라고 주둥이 나불대기만 해봐라. 아가리를 찢어버릴 테니깐 썩 꺼져 하면서 소금을 뿌려대기 시작하셨습니다. 형님은 가방과 옷은 챙기지도 못하고 신발만 겨우 신고 내쫓겼습니다. 형님이 나간 후 집안은 태풍이 몰고 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막이 깨진 건 아주버님이 울부짖으면서였죠. 내가 그동안 돈만 벌어다 주고 집에서 병신이 따로 없었어. 애들 때문에 같이 버티고 산 거였는데 저 여자가 내 가정을 깼어. 엄마 아버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말하면서 우는데 온 가족이 엉엉 울었죠. 아버님 재산만 탐내려고 했던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렇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바로 형님이었죠. 동서 혹시 돈 좀 있어? 이혼하고 가진 돈은 다 써서 월세도 겨우 내고 있어. 당장 쌀 돈도 없는데 그 사람은 전화도 안 받고 해서 동서한테 연락해봤어. 울먹이며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하도 기가 차서 지금 동서라고 했니? 이게 단단히 미쳤나? 동서는 무슨 동서야? 너 낯짝이 얼마나 두껍길래 나한테 전화했냐? 나이도 어린 것이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너 또라이지? 또라이 맞으니깐 아버님 생신날 제사상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지. 너가 그동안 재수없게 한 거 생각하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데 쌀 돈도 없어서 연락했니? 꼴 좋다. 너 한 번만 더러운 주둥이 내 앞에서 놀리기만 해봐. 그땐 아갈머리를 확 찢어줄게. 나도 이 번호 차단할 거니깐 다시는 전화하지도 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어린 놈의 형님과의 마지막 통화였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